자, 오늘은 기술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 창업을 하면 그 기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가치를 평가한다는 말은 뭐로 평가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가진 기술을 금액으로 어,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에 대해서 뭐 투자 유치도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대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인 거죠. 우리가 가진 기술을 어떻게 금액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술가치 평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뭐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기술 창업을 하면은 일단 뭐 어떤 기술이 있게 되겠죠. 이 기술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보유한 기술이라든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평가를 하는데 뭐 때문에 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이유는 평가를 하는 이유는 투자 유치라든지 창업 초기에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어떤 대출을 받는다든지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죠. 기술력으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진 기술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술이다. 금액으로 어느 정도 환산이 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하는 평가 방법을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기술가치 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기술가치 평가의 이해. 우리가 가진 기술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어느 정도의 어, 금액에 해당하는 기술인지를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게 기술 가치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기술이 어, 이 기술이 정확하게 어떤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기술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뭐 여기 나와 있죠. 금융 대출을 위한 담보로도 활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평가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좋은 기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사용하면 뭐 나중에 수익성 높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해주겠죠.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술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주관적인 이 판단을 그 요소로서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나중에 되면 결국은 객관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되겠죠. 검증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기술을 평가하고 기술 가치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봅시다. 기술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자 우선은 진단 단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다른 기술과의 차별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경쟁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대체할 수 있는지, 이것을 사업화로 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비될 것인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거 사업화 시키는데 한 50년 걸린다 이러면은 이거 기술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100년 걸린다 이러면은 아주 뭐 가치가 없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물론 국가적인 뭐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장기적으로 쭉 이제 발전시킨다 이 기술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도 일반 개인 회사들이 사업화 시키는데 뭐 50년을 걸린다 100년이 걸린다 이러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가치를 평가할 때 진단 평가 대략적으로 일단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 대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뭐 기술 가치 평가 방법 중에서 진단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단계로 들어오면은 물론 진단 단계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술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는가, 이것을 평가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단 단계와 평가 단계를 거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발전 세부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우리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련한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가진 기술의 가치의 금액을 찾아내는 거겠죠. 이걸 갖다가 기술 가치 평가의 단계들입니다. 평가 절차라고도 이야기하고, 단계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가. 첫 번째로 진단 단계, 그러니까 대략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단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평가 단계에서 좀 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술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비용 접근법과 시장 접근법, 수익 접근법 이렇게 나누는데, 기술 가치 평가에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겠죠. 그중에서 비용 접근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기술이 개발될 때 투입된 비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비용 접근법. 이 기술 개발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느냐? 이걸로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시장 접근법은 어떤 평가를 하는가 하면, 이 기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시장 접근법이라고 하고, 수익 접근법은 이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수익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술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초기에 투자 자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방법들이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비용 접근법과 시장 접근법과 수익 접근법으로 크게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하나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비용 접근법은 크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술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느냐,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를 가지고 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장 접근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비슷한 기술들이 시장에서 얼마에 평가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평가하는 거죠. 우리의 기술의 가치를. 그 다음에 수익 접근법은 이 기술로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정확한 건 아니겠죠. 비용 접근법 여기에 투자된 비용으로 이 기술을 만드는데 투자된 비용으로 기술 가치를 평가한다. 이건 한계가 있겠죠. 다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 접근법도 정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고 시장 접근법도 한계가 있고 수익 접근법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비용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비용 접근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나왔었죠.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근거로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얼마 들어갔는지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에서 뭐를 빼줘야 되겠습니까? 감가상각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빼고 남은 것을 기술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그럼 소요된 비용을 근거로 기술의 가치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딱 완벽하게 맞지가 않아죠. 왜냐하면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에 기술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비용만큼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지 이 비용 접근법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다 한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 한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사용해서 같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 비용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경제적 가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된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빼면 이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겠죠. 주로 어떤 데 사용되는가 하면은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기술이 아직 시장에 형성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럴 때 주로 사용합니다. 비교 대상이 잘 없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비용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소요되는 비용하고 기술의 실제적인 가치하고는 현실적으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반드시 똑같은 금액만큼 경제적 가치를 발생한다. 그는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어떨 때 사용한다. 아직 전혀 형성되지 않는 시장이라서 비교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물론 차이점은 날 수 있지만도 비용 접근에 의해서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용 접근법입니다. 비용 접근법은 분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금방 이야기했는 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일단 인건비라든지 연구 기자재라든지 재료 구입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 기술을 개발할 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을 하는 거겠죠.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비용에다가 뭐를 뺍니까? 감가상각을 빼줘야 되겠죠. 감가상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하겠습니까? 기술 자산이 노후된다든지 아니면 대체 기술이 존재하면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감가상각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술의 가치가 산정이 된다.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만큼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되었는 비용만큼 가치를 반드시 그 가치만큼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시장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때 금액으로 환산을 해주는 방법으로는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용 접근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기술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비용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죠. 그러면 어떻게 항목으로 나누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선에 개발 소요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총 개발 기술 개발 소요 비용 어느 정도 들었는지 나올 수 있겠죠. 거기서 감가상각 요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서 뭐는 감가상각이 있고 두 번째 뭐 또 어떤 감가상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의 가치는 얼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방법이 되겠죠. 그게 비용 접근 방법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교육용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한 창업자가 비용 접근법을 기반으로 자기의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개발 소요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총 들어가는 게 15억입니다. 그죠? 15억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감가상각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찾아내 줘야 되겠죠. 기술이 노후화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기술 노후화가 되면 그 감가상각을 한 1억 정도로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사 기술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금액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가치를 평가해 보면 한 2억 정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감가상각액을 보니까 한 1억 정도이다 이렇게 감가상각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 감가상각액을 산정할 때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제 나타내는 자료들을 가지고 감가상각액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감가상각액을 객관적으로 찾아내고 난 다음에 총 개발 비용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의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되는 거겠죠. 빼보면 이제 11억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가치 평가 방법에서 아까 처음에 했던 이 비용 접근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술가치를 평가할 때 두 번째 방법 시장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접근법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는 거죠. 비슷한 유형의 기술을 가진 이 기술이 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접근법은 어떻게 된다고?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 우리 기술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참고로 우리의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거겠죠. 시장에서 우리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기술들이 유통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장 접근법이 가능하겠죠. 완전 초기에 아무 비교 대상이 없는 시장에서는 이 시장 접근법을 사용할 수는 없죠. 아까 앞에서 사용했던 비용 요 방법이 있죠, 그죠? 비용 접근법으로 일단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시장 접근법은 우리와 기술과 유사하거나 비슷한 기술들이 시장에서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술이 거래되는 가격이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술의 가치가 신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시장 접근법이 활용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다 한계가 있긴 있죠.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하다 보면은 시장 접근법으로 우리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이 시장에서 우리 기술과 비슷한 유사한 기술을 찾다 보면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사례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또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다른 유사한 기술들이 개발할 당시의 상황과 우리
기술을 개발할 때의 상황이 똑같지가 않아죠. 항상 다른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비슷하다고 가정하에 그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이 유사한 기술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형성되어서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보는 겁니다. 물론 각 방법들마다 다 한계점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 한계점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방법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접근법은 어떻게 한다? 시장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사 기술의 가격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걸 찾은 다음에 가격 조정 요인들을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감가상각을 어떻게 뺐든지 뺏는 것처럼 이 시장 접근법에서도 이 해당 상황에서의 가격 조정 요건들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걸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시장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시장 접근법 분석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일단 유사 기술의 가격을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유형의 기술의 거래 가격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유사 기술의 거래가 분석이 되고 나면은 반드시 거래 가격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평가 기술들의 특성을 반영해 줘야 되겠죠. 완전히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의 특성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의 수명이라든지 뭐 이거를 상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성을 반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유사 기술 가격에서 이 거래 가격의 특성을 반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 가치가 산정이 되는 거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진행 방법. 예를 들기 전에 항목들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항목들을 보면은 비교 기술 가격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유사한 기술의 가격을 먼저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가격 조정을 해야 되는 요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이 가격을 조정하고 나면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가격을 유사한 기술의 거래 가격을 찾은 후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들을 감안해 주면 기술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항목은 저렇게 되고 우리가 예로 들고 있는 교육용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이런 비슷한 기술을 가진 어떤 뭐 회사라든지 뭐 이런 기술의 평가액이 우리와 유사한 기술의 평가액이 시장에서는 한 10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10억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특수 사항들이 있죠. 우리가 이 가진 기술들의 특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거래 가격에다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 시장 가격이 10억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10억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을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래 가격 조정 요인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찾아줘야 되겠죠. 여기서 공정성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은 이게 똑바로 된 기술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거래 가격의 조정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은 핵심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 핵심 원천 기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냐? 한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거래 가격 조정 요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제품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 노력해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성공을 했는 상황이다. 여기서 가격을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럼 그 가격을 따져보면 한 2억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업화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면 바로 1년 안에 또는 뭐 6개월 안에 상업화 시킬 수 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찾아보는 거겠죠. 그 가치를 찾아보면 한 1억 정도가 된다. 이러면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유사 기술들의 가격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보면 우리 기술의 가치는 10억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